아니 그 의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을 놓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미 합참의장, 덤포트 합참의장하고의 대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 중에 한 가지가 군사적 옵션보다는 지금은 제재 국면이다. 외교와 경제 수단에 주력하고 있다. 전쟁 없이 이 국면을 탈피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통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언론에 벼랑 끝 전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를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북한 혼자 벼랑 끝으로 달려간다,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상대방하고 결박해서 같이 벼랑 끝으로 가야 벼랑 끝 전술이 되는 것이죠. 혼자 자기 죽겠다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건 벼랑 끝 전술이 아닌 것이죠. 결박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 끌려오도록 발버둥 치는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마구마구 데려가는 겁니다. 이걸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합참의장 답변을 가만히 보면은 그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군사적 옵션, 이렇게 분명히 미국이 하나의 어떤 원칙과 방향이 서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 합참의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 동일한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를 열고 혼란을 겪는 건 미국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상반된 메시지와 여러 어떤 정리되지 않은 그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폭주하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의 가장 위기 관리의 큰 패단은 정보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학에 나오는 용어죠. 무수히 많은 가짜 정보, 가짜 또는 과장된 정보들이 난무하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미 간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된 것을 오늘 여기 국방위에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결박당하는 식의 벼랑 끝 전술에 미국은 말려들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에 4월부터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북한과 미국 간에 약 67일 정도의 전쟁 위기 국면이 지속됩니다. 무력 시위가 극단을 향해 치달았죠. 이때 북한이 마지막에 무력 시위한 게 무수단 미사일입니다. 그걸로 괌을 때리겠다고 협박을 했죠. 그 순간 미국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력 시위를 전개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위기가 종결이 됩니다. 즉 같이 묶여있던 결박을 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국면은, 한때 전쟁 위기는 끝난 것이죠. 지금 미국은 정확히 그때 상황과 연관 지어서 보면서 결박당하지 않겠다. 그러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 철수해버리는 거, 상대 안 해버리는 거, 이것이고, 두 번째 마쿠 대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벼랑으로 달려가는 옆에는 완만한 푸른 초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내해 주는 것이죠. 이게 대화고 협상이고 마쿠 외교입니다. 예방 외교기도 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벼랑 끝 전술을 돌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확인이 됩니다. 지금의 전쟁 위기를 군사적 국면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 그건 그 다음 국면 얘기다.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의 방법,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와 후르시초프의 마쿠 대화 같은 겁니다. 지금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즉 위기 관리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핵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관리의 요체이자 핵심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지금 어떤 하나의 국면을 창출한 게 아니다. 아직은 말싸움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걸 꼭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한 다층적, 복합적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BI라고 하는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 네. 이런 게 있지, 뭐 다층적 방어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미국은 유독 한국에서만 다층적 미사일 방어를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ICBM은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미국 본토로. 그러면 자기네 본토에서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더 급할 텐데.
그 얘기는 쏙 빼버리고 왜 한국 네, 네, 네. 1분 더 주세요. 생각하고 계시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왜 ICBM은 미사일이 북극을 통해 알래스카를 통해 가지고 뉴욕이나 워싱턴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중심이 됐는데 왜 처방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이 부분의 인과관계가 잘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동맹국이라면 ICBM을 미국으로 쏜다는데 미 본토 방어가 더 급하실 건데 성주에 있는 사드도 다시 가져가셔서 우선 본토 방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방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심정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미국은 본토에 제가 알기로는 다층적 방어 체계, 이 복합적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까?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선제 공격은요 협의에 올 때 기다리면 늦습니다. 과거에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교훈이다. 이런 말씀. 네, 부장님 이 비상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도 좀 송감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또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군사적 판단할 때 항상 자국의 고급 장교단 군사 지휘자들의 군사적 판단을 존중하며라는 연설문을 보면 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급 장교단의 수장이신 합참의장님의 인식과 판단, 통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시정에서 하는 예언가의 수준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과 역사적 책임을 갖고 대답을 신중히 지혜롭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의장님께서는 덤포드 의장을 만났을 때 저는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모르구나, 미국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대답을 하실 때는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군사적 옵션과 관련해서 동료 질문들이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만 제가 2006년 7년도에 미국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파괴하라는 전 미국 방장관 페리 장관의 기고문을 읽어보면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보복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나 대한민국 기지를 이용하지 말고 미국 자산과 미국 영토에서 북한의 론처들을 발사대를 공격하라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중후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은 통과하지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하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장관님이 아마 다른 약속 때문에 못 오시는데 굉장히 제가 속기록을 저 길을 의심했어요. 정책실장님 잘 듣고 이 진위를 꼭 다시 장관님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전직석 의원, 동료 의원인 정직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술핵, 전략핵 문제는 다층 방어로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워딩 하나로 보면은 핵과 전술핵과 전략핵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못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자로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이 활자의 의미가 가질 국내외적 파장을 이것이 어느 생각이 옳고 안 옳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 속기록을 따져서 확인해서 장관님에서 보고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6-2 쪽에 보면요. 정치실장님, 대리님 한번 보세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장관과 합참의장 주관 정군작전 지휘관 회의를 했는데 지휘관 교체 시기에 엄정한 지휘체계 및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이걸 국방위원회 보고라고 문구라고 만들었어요. 이거 통상적인 거예요. 비상적인 거예요. 루틴한 일반적으로 장관 교체기에 모아놓고 엄정한 지휘체계 확보하고 정신적 대비태세하라는 거예요. 그런 비상 상황에서 우리 군이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이 뭘 느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방위원회 보고할 사안이 아니에요. 정군작전 지휘관에서 이런 내용을 했다.
굉장히 불성실한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 잠수함 추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다는데 검토 수준이 실무자 영장국 수준에서 의논됐습니까? 군의 장관님을 포함해서 군 수뇌부 수준에서 한번 의장님, 저도 한 2분 더 쓰겠습니다. 수뇌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국회가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분명히 핵 잠수함 추진돼서 수차례 예산 편성까지 했었는데 이것도 국회가 그렇게 건의해도 뭐 수뇌부 수준에서 이 부분을 검토 안 했다는 것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속히 핵 잠수함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 검토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건 의장님보다 정치실에서 제대로 그렇게 된 결과도 회의 진행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본부장님, 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공했다, 실패했다, 가장 기준이 뭡니까? 대기권 진입 때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그 대기권 재진입체가 갖춰야 될 그 소재가 다 완벽하게 제작이 됐느냐와 또 열과 진동에 견뎌야 하느냐. 세 번째로는 유도가 잘 되어야 되냐 하는 그런 세 가지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만을 달성할 수 있는 공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아니었냐 이 문제죠. 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의 판단이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사실은 북한이 제일 잘할 수 있죠. 텔레메시를 통해서 그 받아서 컨트롤 타워에 북한이 알 수 있는데 그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얼리고 외신 보도가 사실 아닌 것은 아니라 빨리 발표를 하셔야 국민들이 그걸 믿고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싸이 보도가 틀렸으면은 확인을 좀 해서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저희가 언론에 다 일일이 하는 것 자체도 제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실장님, 오늘 안 나오셨어요? 네, 저기 백승주 의원님.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저는 이번 사드 전자파 측정을 위해서 세 차례 국방부가 시도를 했는데 두 차례는 무산되고 세 번째는 헬기를 해서 비상수단을 통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대단히 많은 분들로부터 국방부가 뭐 하는 거냐, 경찰과 협력은 뭐 하는 거냐, 헬기를 갖고 우리 군작전 지역에 투입할 수밖에 없고 접근을 보장받지 못하는 군작전과 국방행정이 접근받지 못하는 데서 국방부는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작전을 하는데 국방 공무집행을 하는데 경찰청과 유기적 협력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줄 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의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을 놓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미 합참의장, 덤포트 합참의장하고의 대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 중에 한 가지가 군사적 옵션보다는 지금은 제재 국면이다. 외교와 경제 수단에 주력하고 있다. 전쟁 없이 이 국면을 탈피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통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언론에 벼랑 끝 전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를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북한 혼자 벼랑 끝으로 달려간다.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상대방하고 결박해서 같이 벼랑 끝으로 가야 벼랑 끝 전술이 되는 것이죠. 혼자 자기 죽겠다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건 벼랑 끝 전술이 아닌 것이죠. 결박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 끌려오도록 발버둥 치는 상대방 벼랑으로 달려가는 옆에는
완만한 푸른 초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내해 주는 것이죠. 이게 대화고 협상이고 막후 외교입니다. 예방 외교기도 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벼랑 끝 전술을 돌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확인이 됩니다. 지금의 전쟁 위기를 군사적 국면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 그건 그 다음 국면 얘기다.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의 방법.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와 후르시초프의 막후 대화 같은 겁니다. 지금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즉 위기 관리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핵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관리의 요체이자 핵심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지금 어떤 하나의 국면을 창출한 게 아니다. 아직은 말싸움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걸 꼭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의 본토 방어를 오늘 여기 국방위에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결박당하는 식의 벼랑 끝 전술에 미국은 말려들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에 4월부터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북한과 미국 간에 약 67일 정도의 전쟁 위기 국면이 지속됩니다. 무력 시위가 극단을 향해 치달았죠. 이때 북한이 마지막에 무력 시위한 게 무수단 미사일입니다. 그걸로 괌을 때리겠다고 협박을 했죠. 그 순간 미국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력 시위를 전개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위기가 종결이 됩니다. 즉 같이 묶여있던 결박을 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국면은 한때 전쟁 위기는 끝난 것이죠. 지금 미국은 정확히 그때 상황과 연관 지어서 보면서 결박당하지 않겠다. 그러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 철수해버리는 거, 상대 안 해버리는 거. 이것이고, 두 번째 막후 대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위한 다층적, 복합적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BI라고 하는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 이런 게 있지, 뭐 다층적 방어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미국은 유독 한국에서만 다층적 미사일 방어를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ICBM은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미국 본토로. 그러면 자기네 본토에서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더 급할 텐데 그 얘기는 쏙 빼버리고 왜 한국 네. 1분 더 주세요. 생각하고 계시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왜 ICBM은 미사일이 북극을 통해 알래스카를 통해 가지고 뉴욕이나 워싱턴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중심이 됐는데 왜 처방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이 부분의 인과관계가 잘 연결이 안 돼요. 땅을 벼랑 끝으로 마구마구 데려가는 겁니다. 이걸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합참의장 답변을 가만히 보면은 그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군사적 옵션 이렇게 분명히 미국이 하나의 어떤 원칙과 방향이 서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 합참의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를 열고 혼란을 겪는 건 미국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상반된 메시지와 여러 어떤 정리되지 않은 그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폭주하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의 가장 위기 관리의 큰 패단은 정보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학에 나오는 용어죠. 무수히 많은 가짜 정보, 가짜 또는 과장된 정보들이 난무하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미 간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된 것을